박사님, 저는 오늘 눈 내렸잖아요. 네. 눈 내리는 날에는 너무 예쁘니까 막 사진도 찍고 싶고 막 이런 데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싶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박사님도 그러세요? 그럼요. 눈 오면 뭐 다들 좋죠.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약간 차가 밀리고 미끄러지고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그건 생각? 나이가 들면서 그렇다던데. 아, 네, 저는 아직도 소녀처럼 이렇게 눈 오면은 어디로 떠나고 싶고 어딘가 멀리 여행 가는 느낌. 눈이 오면 음. 강아지하고 뭐가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저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쨌든 눈이 오면 저는 어쨌든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눈 오는 날 운전 참 하고 싶고 네. 나가고 싶긴 한데 정말 많은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오. 폭설, 고립, 그다음에 살얼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끄럼들을 우리가 피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속도 줄이기죠? 어느 정도로 천천히 가면 안전한 건지 모르겠어요. 눈 비시에는 20% 속도를 감속하라고 나와 있고요. 네. 특히 눈 같은 경우 50% 속도를 감소하라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50%를 줄이라는 거는 아예 속도를 반토막 내라는 건데 그럼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차들이 미끄러워서 서행을 해요. 문제는 이거죠. 이제 텅텅 빈 도로에서 혼자 달리고 있을 때 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눈 오는 날에는 조심운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아까 고립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폭설 고립은 무슨 재난 영화에서나 나오는 듯한 막 눈 속에 혼자 갇히고 산 속에서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사고인가요? 폭설 고립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나 혼자 산속을 막 운전하고 가다가 더 이상 운전해서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의 고립이 하나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여러 대가 동시에 갇히는 이런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그럼 폭설 고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못 움직인다는 그 불편함 말고는 제가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실제로 2010년도쯤에 실제로 저도 고립이 돼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요? 차 안에 있을 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히터도 있고 뭐 가던 길이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선 한두 시간쯤은 좀 답답하죠. 차가 막히니까 못 가니까 답답하고 시계도 자꾸 보고 답답함과 초조함이 있지만 3-4시간이 되면 네.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오, 진짜. 예,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기가 어려워요. 차들이 딱 서 있다. 완전히 다 서서 못 움직이는 오도 가도 못하는 고립이다라고 하면 잠깐 차를 세워놓고 도로 밖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뭐 상정해 볼 수 있지만 네. 차가 슬슬슬슬 움직이는 경우는 차를 멈출 수도 없고 네. 내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럼 차 안에 뭐 이런 요강이나 페트병 같은 거 없으셨어요? 물론 휴대용 화장실 키트가 존재합니다. 아. 그거 여성, 남성 상관없이 쓸 수 있는 키트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었고 그 휴대용 화장실은 소변만에 해당이고요. 큰일이 벌어지면 알겠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참 네네. 어렵네요. 네. 어쨌든 저희는 한두 시간 일단 답답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럼 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달라지나요? 네, 유일한 나의 피난처는 자동차인데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시동을 끄면 차가 추워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와, 되는 거죠. 진짜 너무 무섭겠네요. 그렇죠. 구원 차량이 왔었을 때 뭐 물품도 갖다 주고 다 하는데 연료를 갖다 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료가 없으면 차도 못 움직이고 그러면 견인차가 와야 되고 사건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차 연료도 이렇지만 우리 사람들의 배도 고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배고픔보다 더 먼저는 이제 물이 더 물. 필요하겠죠. 물이 먼저 목마름 때문에 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차에 네. 사실은 물과 약간의 비스켓들을 갖고 다니는 건 상비용으로 갖고 다니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카페인? 핸드폰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예, 배터리 자체가 이제 긴급 통신인 동시에 야간에 후레쉬로 쓸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핸드폰을 좀 아껴야 되고요. 핸드폰을 아껴야 돼요. 핸드폰 배터리를 아껴야 되겠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셀카 찍거나 눈 오는 날 사진 찍다 보면은 배터리가 항상 20% 이하예요. 차가 시동 걸려 있는 동안 배터리를 좀 충전해서
지금 내가 아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봤었을 때 갖고 있는 것 중에 아껴야 될 거는 자동차의 연료와 배터리입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겨울철에 쓸 수 있는 워셔액이 필요합니다. 워셔액이요? 예, 앞을 못 보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겨울에 쓸 수 있는 워셔액이라는 건 알코올이 섞여 있어서 얼지 않는 워셔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 스노우 체인이 있는데 이 스노우 체인은 두 가지 형식이에요. 하나는 바퀴에 직접 시설물을 감는 방식의 체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프레이용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프레이 형식으로 쭉 뿌리면 네.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그래요? 그런 스프레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구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 우리 평상시에 이거 꼭 좀 챙겨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도로공사나 네. 국도관리청의 이제 페트롤 차들에 이런 용품을 겨울에 구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차 밖으로 나가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떤지 상황도 봐야 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과연 차 안에만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렇진 않은 거죠. 그쵸? 문 열고 예, 나가야 되죠. 우선 1차 피난소는 차 안입니다. 하지만 차 안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서 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운동해야 되겠고요. 좁은 공간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갖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되고 또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심리적 압박과 혈액순환의 문제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립 자체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시간 네. 싸움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에 눈이 쌓이게 되면 그 차가 있는지 분간이 안 가요. 눈이 그냥 쌓여 있는 건지 차가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가니까 차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밝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수건 같은 걸로 차에 네. 얹어놔서 차가 여기 있으면 알리면서 오. 차 안에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고요. 적당한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차를 치우고 안에서 대기하고 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지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VMS를 통해서 네. 도로공사의 어떤 메시지들이 올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페트롤 차량이라든가 구조 차량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네. 워낙 차가 여러 대가 한꺼번에 그 고립될 여지가 있고 장기간 그 고립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한 2시경에 고립이 됐었는데요. 아침 7시 정도 돼서 나갔으니까 장기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고속도로에서 눈이 많이 와서 다들 서행하느라 이렇게 밀려 지나가는 것과 고립이 다른 거죠? 네. 사람의 심리가 원래 밀리는 데서 밀리면 덜 괴로운데 밀리지 않아야 될 때서 밀리면 괴롭잖아요. 네. 되게 화나고 승질 나죠. 그리고 밀리지 않아야 될 때니까 별 준비가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간당간당하게 있어도 그냥 출발을 했고 그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면 큰 일로 되고 도로는 네. 앞차가 못 가면 뒤차도 못 가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있는지 그 정확한 위치를 좀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위치를 근데 어떻게 파악할까요? 위치는 지금 내비게이션? 현재 그렇죠. 내비게이션 제일 쉬운데 네. 내비게이션에도 내가 있는 위치는 그림상 나오는데 이걸 어디라고 설명해야 될지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기점으로부터의 거리들도 도로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점으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어느 노선명, 어느 도로에 몇 킬로 지점에 내가 있다는 걸 신고하게 되면 내 위치를 특정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막 눈이 오면 너무 예뻐요 했잖아요. 근데 예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눈이 오면 걱정이 되는데 눈이 오면 행복하시잖아요. 아름답고. 행복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같은 1cm의 눈이 왔었을 때 네. 강원도에서 온 눈이 피해를 많이 줄까요? 부산에서 온 눈이 피해를 많이 줄까요? 왠지 강원도가 더 추우니까 예. 뭔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실제로 사회적 혼란은 부산에 1cm가 더 큽니다. 왜요? 부산엔 눈이 내린 적이 별로 없으니까 눈이 1cm만 쌓여도 도시가 난리가 나요. 이거 어떻게 되냐 미끄러지고. 강원도는 사람들이 눈도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강원도 가는 사람 자체가 눈이 온다는 걸 알고 가니까 대비라고 가는데 부산 같은 데는 눈이 조금만 와도 도시가 아주 그냥
마비가 되는 상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 약간 백신처럼 작은 재난들이 좀 일어나줘야 사람들이 좀 그걸 적응하고 대비를 하는데 경험이 너무 없다 보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통신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진 때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네. 통신을 자제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진짜 구조를 필요하거나 사고가 났었을 때 긴급 전화로 신고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자제해줘야 중요한 전화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좀 통신 자제해주고 가능하면 텍스트 문자로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국민 행동 오력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요. 눈이 오면 반드시 감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차량 내에 생존 도구를 비치합니다. 세 번째는 연료는 항상 반 이상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선명이나 이종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내 위치가 어딘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핸드폰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통화를 자제하고 핸드폰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시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설에 의한 고립은 진행형 재난이고요. 장시간에 대한 대응이 돼야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물, 꼭 필요한 장비들을 휴대하고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폭설 고립 사고는 단순히 날씨로 인한 운해에 따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준비를 잘 해놨는지 이게 관건인 사고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그랬는데 이렇게 눈이 올 때 맞아요. 눈이 오면. 감성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기간의 어떤 고립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지킨다면 또 아까 말한 이코노미 증후군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눈과의 시간도 한번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건 눈이 오는 날이 단순히 예쁜 날이 아니라 이 도로 상황은 또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